상방의 라이스의 전화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전화를 발명한 것을 벨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라이스라는 사람이 결국 이 전화기의 원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먼저 구상이 됐고 그거에 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전화기라고 지금 보지 않고 전화기를 여기서 발명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벨로 보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거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독해 포인트입니다. 라이스가 전화기를 벨보다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그가 전화기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라이스와 벨의 전화기 원리를 비교하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각각 이 라이스의 여기 있는 이 전화기, 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이 단속 전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모음과 자음을 변별할 수 있는 여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오 이 정도는 들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자음과 모음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벨은 결국 이것을 사람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음성 있죠? 이걸 그대로 다 변별할 수 있게 전달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벨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전화기 저기를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우리는 전화기의 발명자가 벨이라고 알고 있지만 벨보다 먼저 전화기 아이디어를 실현했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이스입니다. 자, 어떤 연구자는 라이스가 벨보다 먼저 전선을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라이스가 전화기의 발명자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라이스는 살아있는 동안 전화기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독일의 기술자였던 라이스는 자, 여기는 이 프랑크푸르트의 물리학회 회원이 되어 지역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물리학과 화학 강의를 들으며 자, 독일과 해외의 과학자들과 교류를 합니다. 자, 그는 학교 교사가 되어서 1860년에 전화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 자신의 그 발명품에다가 자, 텔레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음성은 전달할 수 있었으나 자, 사람의 발음, 바로 자음과 모음 있죠? 이 음파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게 명쾌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계점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전화기를 결국 누가 벨이 발명했다고 보는 거야. 그는 여러 곳에서 강연하면서 자신의 발명품을 세상에 알렸고 여러 대의 전화기를 만들어 세계 각처에 보냈으나 자, 반응은 신통치 않아요.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나 봐요. 그는 전화기로 특허를 내지 않았고, 자, 특허도 내질 않았습니다. 저명한 학술지인 이 포겐도르프의 물리화학 연보에 전화기에 대한 논문까지 보냈어요. 자, 하지만 출판을 거절당합니다. 자, 왜? 여기 있는 이 학술지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 네가 뭔가 신호를 전달한 건 이해하겠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이거 같은 거 우리가 무전 같은 거 있죠? 모르스 무전이 이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것과 별반 차이도 없었고, 우리 목소리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를 지금 인정을 못했어요. 결국 그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 안타깝네요. 결국 다 만들어 놓고, 아이디어는 다 제공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결국 본인이 거기에 발명가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죽었으니까. 자, 밑에 라이스의 전화기가 음성을 전달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된 이유는 그의 전화기가 바로 여기 있는 단속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전류가 끊어졌다 붙었다 끊을 단자 이을 속자 자, 이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단속 전류는 세기는 일정하나 흐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는 전류인데 라이스가 단속 전류의 사용을 고집했던 이유는 이 독일에서 음향의 권위자였던 헬름 홀츠의 진동 현미경이나 모음 합성기 같은 실험 장치에서 이 단속 전류가 널리 사용되었었고 그가 이러한 연구 경향을 따랐기 때문에 뭔가 지금 어디에서 음향학 쪽에서 이 헬름 홀츠의 이 진동 현미경이나 모음 합성기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자기도 그만큼의 뭘 인정받고 싶은 거야? 과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활용했던 이 단속 전류를 자기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게 하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있고요. 왼쪽에는 지금 이렇게 네모통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이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 송화기가 전지에 연결됐네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고요? 자, 수화기가 이렇게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직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스의 전화기는 송화기, 그 다음에 전지, 그 다음에 수화기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회로를 형성한 형태인데, 자, 먼저 송화기는 자, 정육면체의 상자 윗면에 원형의 구멍을 뚫어 놓고요. 자, 그곳에 팽팽하게 양피지를 씌웁니다. 자, 그리고 양피지 중앙에 금속 단자를 고정해 놓고 그 단자의 도선을 연결해 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도선에 자, 이거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제 선을 연결했단 말이죠. 도선의 다른 쪽 끝은 일정한 세기의 전류를 공급하는 자, 전지 단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피지에 고정된 금속 단자 위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된 금속 단자가 하나 더 있고 또 거기에 또 하나의 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상자 옆에 뚫린 구멍, 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달려 있고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 사람의 음성을 거기다가 전달을 해요. 자, 그 음성이 상자 안으로 들어와 양피지가 진동하면서 금속의 단자는 양피지 위쪽에 고정된 다른 금속 단자와 접촉과 분리를 반복해요.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가 계속 되니까 전류가 흘렀다 흐르지 않다가 이게 바로 여기 뭐가 바로 단속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이스의 수화기는 자, 요번에 이제 송화기 쪽이 아닌 반대 수화기 쪽이에요.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 자기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받을 때 특정한 금속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현상인 바로 뭐가 일어난다? 자외 효과. 자, 결국 이 전기적인 진동을 자, 기계적인 진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걸 이용해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스는 뜨개 바늘 크기의 금속 막대 양쪽을 받침대에 고정하고 금속 막대를 자, 도선으로 다시 감아 코일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양쪽 받침대는 속이 빈 울림 상자 위에 고정되어 있고요. 이 금속 막대를 감고 있는 코일에 송화기에서 온 단속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 주변에 흐르는 바로 여기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요. 이 변화 때문에 금속 막대는 길이가 계속 변합니다. 자, 그로 인해 진동이 양쪽 받침대를 통해 밑에 있는 울림 상자에서 증폭이 되어서 이 상자 위에 뚫려 있는 두 개의 구멍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화기 쪽으로 이 송화기와 수화기를 이격하더라도 자, 멀리 떨어뜨려 놓더라도 송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가 마련이 되면 얼마든지 먼 거리까지도 결국 에서도 수화기의 금속 막대를 진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결국 선만 길게만 늘릴 수만 있다면 이 송화기 쪽에서 어디까지 수화기까지 결국 이 소리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방식으로는 송화기에 들어온 소리와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수화기에서 발생시킬 수는 있었지만 자, 송화기로 들어온 음성을 이걸 전기 신호를 통해 전달하여 서로 다른 모음과 자음을 변별할 수 있는 음파의 형태로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을 자음과 모음의 음파의 형태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한계점이 부닥쳐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발음까지 우리의 음성이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신호나 소리는 들어오는데 이것이 자음, 모음의 분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벨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를 시도했는데 그가 라이스와 달리 이 발음을 변별할 수 있게 음성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 단속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했어요? 진동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1876년에 자, 특허를 낸 전화기에서 벨은 액체 송화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 안에 액체가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벨은 원통의 아래에 얇은 막을 팽팽하게 이렇게 펼쳐놓고 막의 아랫부분에 부착한 코르크 중앙에 자, 백금선을 꽂았어요. 이 코르크가 그걸 고정시켜주는 거야. 이게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리고 거기다 백금이니까 백금으로 만든 이제 도선을 여기다 꽂아서 거기다 이제 고정을 시켜가지고 원통 아래에 담아놓은 바로 물에다 잠기게 합니다. 자, 물에는 전기의 전도가 용이하도록 산을 용해하였고 거기에 자, 도선의 한쪽을 담근 다음 뒤 그 도선의 다른 쪽 끝은 전지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통하겠죠?
자, 원통 안에 대고 말을 하면 원통 아래에 막이 진동을 하고 막에 부착된 백금선이 자, 물과 접촉하는 길이가 변하면서 이 전기적 저항이 바뀜에 따라서 자, 도선에 흐르는 결국 전류의 세기를 변화를 줍니다. 자, 결국 어떻게 여기에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저항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수화기에서는 전자석에 흐르는 이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자, 여기서 변하면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요. 자, 앞에 있는 이 철 쇠붙이 있죠? 쇠붙이를 지금 진동시켜가지고 자,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뭐에 따라서요? 그 윗부분에서는 자, 지금 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결국 금속이 수축하고 해서 자유 효과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자, 거기에 비해서 벨은 지금 어떤 방법? 전기적 저항을 바꿈으로써 전류의 세기를 변화를 주고 자, 여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자기장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소리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자, 밑에 진동전류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해서 변하면서 사람의 음성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공기 진동을 그대로 전기 신호로 옮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벨의 송화기는 처음에는 저항을 변화시켜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택했지만 자, 나중에는 이걸 또 바꾸네요. 어떤 방법으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자, 금속 잔자의 진동을 전류의 진동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변화를 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윗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저항을 위해 변화를 줬다면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이건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는 거야. 저항의 변화를 주는 거냐 아니면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는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자, 이 두 방식 모두 세기가 변하는 진동 전류를 이용. 자, 근데 결국 처음에 이거 단속 전류가 아니라 결국 진동 전류를 사용한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단속 전류를 사용했던 라이스와는 달리 변별 가능한 음성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자, 결국 벨의 어떤 전화기가 결국 사람들이 직접 많이 활용이 됐겠죠. 상용화 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